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 이번에 실적 쇼크가 되게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여러분들 생각도 궁금하고 제 얘기도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 실적이 최악이라는 거예요. 이제 최악. 증시는 최악만 지나가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실적 안 나온다는 뉴스 나와서 주가 빠지면 적극적으로 사야 되지 않냐라는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증시가 역대 최고의 설레발 랠리 중이래요. 설레발 랠리. 외신의 표현을 그렇게 했던데, 실적을 앞두고 한 달 동안 움직이는 수익률이 최근 15년 내 최고랍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금 연초 분위기가 좋은데 실적 발표가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시작이잖아요. 시작됐는데 최근 한 달 기준으로 6% 올랐는데 2009년 이후로 이랬던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증시가 기대를 하는 거래요. 최악을 지나가고 있는가? 먼저 반영을 하고 있는데, 와,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빅테크랑 주요 성장주들 실적 발표 앞둔 기업들인데 올해 수익률이, 와, 이거 뭐 대부분 빅테크 20% 이상, 엔비디아 80, 테슬라 50, 메타 84, 대부분 1-20%씩 다 올랐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샀다 하면 올해는 수익 나가지고 대부분 이런 거 사신 분들은 두 자리 수익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제가 이번 주 보니까 벌써 한 달 전 은행위기 터졌을 때인데 극단적인 공포였던 증시가 지금 탐욕으로 들어갔습니다. 증시 계속 오르니까 안 떨어지죠. 막 오죽하면 웬만한 악재가 나와도 증시가 오르니까 지금은 뭐 다 무시하고 올라가니까 극단적 공포였던 게 한 달 만에 탐욕 구간 진입할 정도입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졌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보니까 지금 미국 기업들은 끄떡 없다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진짜 제가 봐도 미국 기업들은 강하긴 강한데 돈도 너무 잘 벌고 하긴 하는데, 이 S&P 500 미국 증시의 순이익, 정확히는 주당 순이익인데 이익이 어느 정도 빠질까 봤더니 이번 침체에 요만큼, 여기 그림 잘 보이지도 않죠. 너무 조그맣게 빠져가지고 살짝 빠지고 바로 회복한다는 거예요. 와, 이거 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막 침체 온다고 뉴스에서 난리인데 거의 지금 증시에서는 베팅을 거의 안 빠진다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닷컴 버블 때 막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30%, 금융위기 때도 30%, 코로나 때는 짧게 끝나가지고 15%였는데 지금 거의 침체가 없거나 경미하게 지나간다라고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셔야 되고, 아니다,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월가에서도 이제 의견이 나뉘는데, 보시면 비언론 쪽 입장이 강하긴 한데 지금 증시가 너무 낙관적이다. 그래서 팁을 준 게, 하반기에 만약에 침체나 불황에 정말 진입하면 갑작스럽게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을 낮춘대요.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그 애널리스트나 기관은 뒤늦게 따라서 막 목표 주가 낮추는 거 아시죠? 올라가기 시작하면 뒤따라서 주가를 막 올리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뒤따라서 막 실적이 나빠진다고 전망을 다운그레이드, 목표 주가 하향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면은 갑작스럽게 미국 증시 전망이 낮아지면서 주가도 빠질 수 있다. 지금 침체가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블랙락도 지금 수석 전략가가 지금 랠리는 전형적으로 금리가 내려간다에 베팅한 거다. 너무 지금 낙관론이 과대해서 고객들한테는 추격 매수 하지 말라고 편지를 보냈대요. 실적과 너무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다 개인적인 생각이 다르시니까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보고서는 만약에 이번에 나올 실적이 최악의 정점이면 되게 좋은 매수 기회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S&P 500의 실적이 2분기 연속입니다. 지난번 실적 하락, 그리고 이번 하락이 이렇게 되는데,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은 야, 이번만 지나면 끝이다, 이제 다 왔다. 왜냐면 최악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다음 분기부터는 감소폭이 줄어들면서 올해 가을이면 회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 4분기 마이너스 2.4, 올해 1분기 마이너스 8, 여기 제일 많이 빠진 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마이너스지만 좀 줄어들죠. 그리고 그 다음엔 반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이제 돌아서기 전에 최악일 때 사는 게 증시 저점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동일하시나요? 이게 만약에 진짜로 침체가 심각하지 않다면 미국 기업들은 실적이 이렇게 방어를 하고 돌아설 건데, 아니 근데 그러면 이때 사면 안 되나요? 올해 가을에? 이때 미국 기업들 실적 회복하고 사면 안 되나요? 하실 수 있는데, 이 보고서에 보시면 이 미국 기업들이 실적이 플러스 되기 6개월 전부터 주가가 먼저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늘 요거를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제 확실히 주식이 6개월 먼저 선행한다는 걸 여기 증명해주는 그래프입니다. 봐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주식이 경제 6개월 선행한다고들 많이 표현하잖아요. 실제로 OECD 경기 선행 지표에 주식이 들어있는 거 아시죠? 경기 선행 안에 주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인데, 지금부터 6개월 뒤에 실적이 플러스 될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사시는 거고, 뉴스가 지금 보면은 막 한국도 막 반도체가 위험하다, 수출이 위험하다 하는데 당연히 위험할 때 미리 사야 초과 수익을 얻으니까, 여기 보시면 나중에 진짜로 실적이 플러스가 되고 나면 이미 한참 올라있다라는 거죠. 이 보고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겁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의 수출이 회복해서 호황을 맞이하고 있고, 뭐 미국 기업들도 반도체, 뭐 빅테크가 회복을 해서 잘 나간다 그러면 그때 주식하면 늦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리는 있잖아요. 그래서 6개월 전부터 움직인다라는 장표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여기
밑에 뭐냐 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닷컴버블 회복하려다가 추가로 사건이 터져가지고 장기 불황으로 진입한 예외를 빼면은 확률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6개월 전부터 움직였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그래서 제가 과거에 어땠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보통 실적이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할 때 4분기 정도면 이제 끝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2개 분기 진입했거든요. 이제 이번이 2개 분기 역성장이니까 만약에 이번이 침체가 심하지 않으면 한 4개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한 6개월 있으면 반등을 하는 겁니다. 실적도.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대로 가면은 지금부터 혹은 올 여름, 이번에 만약에 주가가 빠지면 이제 줍줍을 해야 되는 되게 좋은 시점이고, 아니다 무슨 소리냐, 여기 보시면 과거도 6개 분기 1년 반, 금융위기 때는 9개 분기 역성장. 와, 그러면은 2년이 넘게 역성장한 거죠. 이게 장기 침체로 접어들면은 여름 줍줍은 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침체가 심하지 않고 경기 하강이 깊지 않다면 이번에 실적 안 나올 때 줍줍하면은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올 여름 정도, 봄 아니면 여름. 그래서 현재 과거 기준으로 봐도 2분기 정도 역성장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는 3개 분기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바로 돈 풀어버리니까 회복을 해버렸죠. 근데 지금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개 분기 역성장. 그래서 지금 과거 통계적으로면은 이 정도가 바닥인데, 이제 올 봄 여름이 주가상으로는 먼저 움직이니까 바닥인데, 올해 하반기에 침체가 심할지 안 할지 저도 거기 정말 퀘스천 마크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테슬라의 CEO인 머스크가 다시 한번 말했어요. 내년 봄까지 힘들 것 같다. 계속 머스크는 작년부터 24년 봄까지 힘들 것 같다고 강조했거든요. 일관되게. 근데 이번 주에 또 말한 거예요. 요즘 머스크 또 힘든가 봐요, 되게. 그래서 머스크가 뭐라 그러면은 되게 거친 썰매를 타는 기간이 될 것 같다. 내년 봄까지. 이렇게 썰매 타고 내려가는 거죠. 엄청 거친.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게 주식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봄까지 경기가 힘들면 그거부터 6개월 전에 주식은 바닥을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 봄이 테슬라가 최악을 치고 회복하는 구간이면 거기서 6개월 빼보시면 올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올 여름에 막 뉴스는 테슬라 막 망한다 막 이런 기사로 도배가 될 때 이제 주식은 먼저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정말 비관론이 가득할 때 주식은 바닥을 치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머스크도 어떻게 맞추겠냐마는, 이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갑부조차도 회사 분위기를 이렇게 비관론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안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지금 이런 이슈들 때문이겠죠. 지금 테슬라도 자동차가 안 팔리니까 결국은 가격이나, 야 이거 1월 달에도 이렇게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지난주 지지난주 미국 중국 해가지고 이어지더니 이제 유럽, 싱가포르, 이스라엘, 홍콩까지 전방위로 1-20%씩 차량 할인해줍니다. 이게 안 팔린다는 신호죠. 이게 보기에 따라서 야 진짜 이제 자동차 안 사나 보다. 이번 주에 인상 깊었던 게, 한 중국 현지 기관에 설문을 했는데 대답을 이렇게 하더래요. 차 가격 계속 떨어지는데 그냥 하루 지나면 떨어지는데 지금 왜 사요? 이렇게 답변하는 게 늘어났답니다. 참 이게 심리가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하도 지금 중국에서는 전기차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니까 왜 지금 사야 되죠? 이렇게 하는 거죠. 연말 가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게 완전히 대기 수요까지 다 밀어버리는, 수요를 꺾어버리는 확실히 심리가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야 뭐 1등 기업이고 지금 이미 양산에 돌입해서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뭐 살아남느냐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계속 루시드나 이제 리비안 이런 전기차 스타트업들, 이것도 워낙 대표적이라서 제가 가져왔지만 그 많은 수많은 전기차 기업들이 이제 막 주가도 계속 빌빌대고 있고 막 6%씩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금요일에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못 버티는 기업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올해는 계속 어려울 것 같다. 테슬라는 내년 봄까지, 머스크는 내년 봄까지가 정점일 거라고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에 비슷한 설문이 있었어요. 경영진들 대상으로 심리를 물어보는 설문이 있거든요. 중소기업 낙관지수. 여기 중소기업이라고 무시할 게 아닌 게 미국 경제의 50%, 고용의 50%를 차지합니다. 물론 대기업만큼은 아니지만 이걸 다 합치면은 거의 경제의 50%를 차지하는 경영진들한테 이제 물어봤을 때 지금 금융위기나 코로나 때보다 심리가 심각합니다. 지금 사업하기가 좋을 때냐, 정확히는 사업을 확장하기 좋을 때냐 물어봤을 때 좋다고 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단 2명입니다. 진짜 엄청나게 비관적이지 않나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되게 긍정적이시고 진취적이실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영진 비관론이 금융위기급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보다 더 낫다는 걸 깜짝 놀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증시 저점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기업가들도 최악이라고 할 때가 증시는 바닥이라는 거죠. 이제 좋아졌다고 할 때 사면 됐고, 2009년 3월 이때 금융위기 이후에 바닥이었죠. 2020년 4월 코로나 바닥 비슷했죠. 그리고 이제 이 리포트에서는 지금 최저점은 아니지만 2023년 3월 이 정도 급이면은 거의 바닥급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비관적이다. 흥미롭습니다. 상당히 맞을지. 과거에도 보니까 증시 저점하고 대체로 맞더라고요. 진짜 기업가들조차도 우리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더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고 해야 증시는 바닥을 치는,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지금 전망이 다 달라가지고 연준은 이번에 밝힌 게
경제 회복에 2년 걸린다고 본인들은 전망을 하더라고요. 올해 말부터 침체에 들어가서 이렇게 U자형으로, 이 희망사항인지 몰라도 V자 회복이 아니고 U자 이렇게 천천히 슬로우 모션이라고 하는데, 급격한 위기를 막으면서 대신 급반등도 없는 되게 지치게 만드는 이렇게 U자죠. 우리는 V자만 아는데 코로나 같은 V자가 아니라 U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24년에 안 좋았다가 2025년부터 회복을 한다는 요 전망을 연준도 내놨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지금 전망이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맞추긴 어렵고 말도 바뀌겠지만,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가 최악을 지난다 하면은 더 나빠지기는 힘들다 라고 한다면 증시는 먼저 움직이니까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고서는 좀 긍정적인 보고서를 제가 갖고 왔어요, 오늘은. 그래서 기업들의 걱정도 정점, 그러니까 나쁜 건 나쁜 건데 나쁜 거에 정점 있잖아요. 단어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최악의 정점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기업들의 걱정거리들을 적어놓은 건데,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 보이죠? 슬슬 이렇게 조금씩 마지막 재고만 남았는데, 공급망 걱정됩니다도 내려가고 있고, 고용도 걱정됩니다 했는데 내려가고 있고, 인플레도 걱정됩니다 했는데 내려가고 있고, 이제 마지막 재고도 이제 한풀 꺾였어요. 이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면은 기업들의 걱정이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는 증시도 이제 먼저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데, 물론 새로운 악재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까지 나온 악재들은 이제 조금씩 최악은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번 주에 나온 거 보니까 기업들의 비용, 원가, 제가 장사하려면 물건 이렇게 원자재 사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원가에 해당하는 생산자 물가가 진짜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공급망도 해소되고 인플레도 많이 잡히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연준 타겟이 물론 소비자 물가지만 요 타겟이 2%대인데 생산자 물가가 세상에 2.7까지 내려왔거든요. 엄청 많이 내려왔습니다, 진짜 이거. 그래서 연준이 이번에 디플레를 걱정할 정도로, 갑작스러운 경기 쇼크를 걱정할 정도로 물가가 빠르게 내려오고 있고, 요 생산자 물가가 결국 다 소비자 물가에 선행하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확실히 빠르게 잡히고 있고, 그러면 기업들 비용도 좀 부담이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요번 달에도 요 지표가 처음 나왔는데 드디어 노동자들 공급이 수요를 처음으로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태까지 구인난 막 했잖아요. 근데 노동자 수요가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많았는데 팍팍팍 경기가 식으면서 줄어들더니 이제는 노동자 공급보다도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 필요 없다는 거죠.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번에도 빅테크도 그렇고 미국 기업들이 이제 사람이 확실히 많이 필요가 없어졌는지, 재택할 거면 월급 깎자 이렇게 막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아니면 나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대요. 여태까지 인지쟁탈전, 구인난이었는데 이제 그게 확실히 많이 완화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옛날에는 어유 재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었던 기업들이었는데, 이제 기업들도 확실히 태도가 좀 바뀌는 게 상황이 바뀌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의 비용 부담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한 가지, 지금 AI가 의외의 지원군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제가 봐도 원래대로면 미국 기업들 실적이 반도체도 그렇고 더 안 좋았어야 되는데, 확실히 지금 AI 덕분에 실적 방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AI가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실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AI 시장 커지면 마소, 아마존, 이런 알파벳 같은 클라우드 수요도 늘어나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사야 되고,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애플이 AI 덕분에 뒤에서 웃더라고요. 챗 GPT 덕분에 AI 챗봇 관련 앱 다운로드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인앱 결제 아시죠? 유료 앱 결제 하잖아요. 요거 수수료 애플이 먹잖아요. 야, 그래서 보시면 애플 앱스토어 통해서 AI 유료 앱 결제 금액이 무려 42배나 증가했대요. 와, 아니 애플이 무슨 AI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하실 수 있는데, 이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덕분에 어쨌든 AI라는 시장이 커지면서 애플의 수익이 앉아서 이제 돈 벌게 된 거죠. 그래서 애플하고 구글, 지금 아마 삼성폰 쓰시는 분들은 구글한테 인앱 결제 비용 수수료를 떼주셨을 거고,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애플한테 수수료를 준 거죠. 그래서 물론 아직 큰 비중은 아니지만 점차 커질 수 있겠죠. 이것도 무시 못하는 비중인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에 되게 주목받았던 기사 있죠. 머스크도 결국은 AI 개발 막자더니 막 6개월 개발 중단하자더니 본인이 회사를 세워버렸습니다, 아예. 그래서 회사명도 X.AI 코퍼레이션 회사 세워가지고, 그리고 뭐 했냐, 이제 AI 해야 되니까 엔비디아 반도체, 역시 AI 하려면, 인공지능 하려면 반도체가 없어서는 안 되나 봐요. 엔비디아 반도체를 어마어마하게 샀답니다. 한 10,000개인가요? 거의 6,000개에서 10,000개 정도를 샀대요. 그 반도체 하나에 엄청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AI 수요가 커지고 시장 커지면 반도체도 수요도 늘어나고, 그리고 AI 시장 커지면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애플도 돈 벌고 수요가 또 생겨나는 거죠. 실적 방어에 또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이번 주에 또 숟가락 얹었어요. 드디어 결국에는 하도 투자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AI 숟가락 얹으면서 우리도 AI 하겠다 하면서 대항마 발표했는데, 주가가 좀 오르긴 했지만 뭐 크게 기변은 없었는데, 요것도
엔비디아 반도체로 쓴답니다. 결국은 진짜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마존 자체 반도체랑 엔비디아 반도체 이런 것들 이제 수요가 엄청 늘어나겠죠. 아마존 클라우드 이런 AI 서비스가 잘 될수록 엔비디아도 뒤에서 돈 번다. 이런 식으로 반도체 수요 회복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이 AI 반도체가 최신형이 한 개당 4만 달러래요.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짜리인데 그거를 머스크가 6천 개, 만 개 막 사는 겁니다. 물론 기업 단위로 사는 거지만 거의 이 엔비디아 반도체가 AI 개발할 때 필수제래요. 필수제. 사실상 필수품.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는데요. GPT든 AI든 이런 대형 모델 교육하려면 무조건 이 엔비디아 고급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수혜주가 된 것 같고 지금 엔비디아도 시총 5, 6등까지 올라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미국 증시를 방어해 주는 거겠죠. 거의 신고가 바짝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것도 지금 미국 증시의 회복을 좀 돕는 것 같고요. 아마 진짜 AI 이런 이슈 없었으면 미국 증시가 더 많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이번 주 흥미로웠던 기사가 이 러시아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러시아가 반도체를 작년에 수입했던 게 1.4조 원인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미국산이래요. 어떻게 들어갔는가 봤더니 다 중국이랑 홍콩을 우회해가지고 들어갔대요. 미국산이 1조 원 정도에 달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돌려가지고 이렇게 배 타고 해가지고 부정 밀수 밀반입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인텔, AMD 이런 거 고가형 반도체들이 밀수품으로 다 들어갔답니다. 참 미국 반도체 부럽기도 하고 기술력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전쟁 중으로 수출 제한을 해도 어떻게든 필요하다고 가져가는 이런 반도체 가지고 있는 나라라서 좀 부럽기도 하고 이런 기업들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도 당연히 있는 거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거의 다 들어갔더라고요. 러시아한테. 물론 공식적으로는 이 기업들은 우리는 판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답니다. 제재 걸렸으니까. 근데 이제 알게 모르게 팔고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AI가 이번 실적 쇼크를 막아줄 수도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만약에 실적이 잘 안 나와서 빠지면 저는 이번에 괜찮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최악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올 봄이나 여름 정도 주가는 먼저 움직이니까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봤고 이번 주에는 테슬라가 또 AI 참전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물론 정확히는 머스크죠. 머스크가 AI 회사를 차렸다. 그리고 엔비디아 반도체를 샀다. 아마존도 드디어 AI 서비스에 참전하면서 이제 좀 있으면은 서비스도 출시할 것 같습니다. 발표만 했고 아직 구체적으로는 언제 뭐 한다는 얘기까지는 아직 없어서 자세한 건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역시 이런 반도체 기업들, 고성능 반도체 기업들은 또 수혜를 뒤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AI 규제도 막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침체 쇼크도 더 커질 수 있지만 그거를 제외한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다면은 지금도 이미 많이 빠져 있지만 또 좋은 찬스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보고서가 너무 좋아서 같이 녹여서 소개를 해드려봤는데 핵심은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얘기 나오면 이미 주가는 올라있고 그 전 최악일 때 한 6개월 전부터 먼저 움직이더라.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 환기 차원에서 지금 뉴스 막 틀어보시면 다 나쁘다는 소리밖에 없는데 또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실적이 역성장했던 기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침체가 심할 경우는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지금 정도면 주식은 거의 최악을 지난 구간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리포트는 2개를 요약해놨는데 이거는 제가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좋은 리포트라서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 한번 설명드린 거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하네요. 반응을 어떻게 할지. 주가가 빠지면은 저는 이제 조금 추가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정을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